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1조 2천억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는데 거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AI 투자자, 메타가 건넨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스타트업이라면 창업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쿨하게 되쌌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연간 415테라와트시입니다. 2030년이 되면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폭증합니다. 이게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일본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나라 하나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들이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전력의 대부분을 엔비디아 GPU가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00메가와트 이상을 24시간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10메가와트에서 25메가와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4배에서 10배를 쓰는 괴물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주 어딘가에는 와이오밍주 전체 가구 전력의 20배를 쓰겠다는 데이터 센터가 이미 건설 중입니다. 전력 위기가 아니라 전력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작은 팹리스 스타트업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왕좌에 도전장을 던진 퓨리오사 AI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든 칩 레니게이드가 왜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GPU가 왜 AI 추론에 비효율적인가?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를 보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포르쉐 911 뿐입니다. 포르쉐가 성능이 없냐고요? 아니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 하나를 나르기 위해 포르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처참합니다. 기름값이 미칩니다. 그리고 화물 공간이 좁아서 한 번에 많이도 못 날라요. GPU가 딱 그 꼴입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위해 태어난 칩입니다. 수천 개의 코어가 화면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계산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 구조를 AI 연산에 갖다 쓰는 겁니다. 잘 돌아갑니까? 네. 근데 효율적입니까? 아닙니다. AI 추론은 게임 그래픽과 근본적으로 다른 연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력을 1000W씩 퍼먹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H100 하나의 전력 소모가 700W입니다. 최신 H200은 1000W를 넘습니다. 여기서 퓨리오사 AI가 들어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레니게이드 칩의 소비 전력은 150W입니다. H200이 1000W니까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 성능 자체가 달리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 L40S라는 추론용 AI 칩이 있어요. 스탠퍼드대 핫칩스 2024 컨퍼런스에서 백준호 대표가 직접 발표한 수치입니다. 똑같은 AI 추론 작업을 돌렸을 때 L40S는 초당 12.3개의 쿼리를 처리하면서 전력을 320W 씁니다. 레니게이드는 12개를 처리하면서 185W를 씁니다.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전기를 42%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LG AI 연구원 8개월 검증을 통해 실전에서도 증명됐습니다. LG는 직접 측정했어요. 레니게이드 기반 렉은 동일한 전력 조건에서 GPU 기반 렉보다 3.75배 많은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여기서 TCP 기술이 등장합니다. 텐서 축약 프로세서,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
이 개념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칩시다. GPU는 이렇게 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계산기 수천 개를 줄줄이 세워놓고 AI 문제를 그 계산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억지로 변환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변환하는데 힘이 들고 중간중간 데이터를 왔다 갔다 옮기는데도 힘이 듭니다.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TCP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AI가 하는 연산, 즉 텐서를 줄여가는 작업 자체를 칩의 기본 연산 단위로 설계한 겁니다. 변환 과정이 없어요. 데이터 이동이 줄어들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훨씬 덜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TSMC 5나노 공정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진짜 따져보는 건 칩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드는 총 소요 비용 TCO를 봐야 합니다. 전기요금, 냉각 비용, 공간 비용까지 다 합친 숫자예요. 1000개의 칩을 쓰는 AI 추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칩시다. 엔비디아 H200 기반이면 3년 TCO가 약 2080억 원입니다. 레니게이드 기반이면 약 315억 원, 차이가 1765억 원입니다. TCO 절감률이 84.9%. 똑같은 서비스를 7분의 1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냉각비 폭탄으로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칩이 실전에서 팔리고 있느냐? 2025년 1월 TSMC에서 레니게이드 1차 양산 물량 4,000장이 나왔습니다. LG AI 연구원은 8개월간 검증을 마치고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 엑사1의 공식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LG전자, LG화학, LGU+ 등 계열사 전체의 AI 서비스에 레니게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서울 행사에서 직접 레니게이드를 시연했습니다. 레니게이드 단 2장으로 GPT-120B 모델을 실시간 구동하는 데 성공했어요. 챗 GPT 만든 회사가 경쟁사 칩 위에서 자기 모델을 돌리고 공개 시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슈퍼마이크로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슈퍼마이크로에서 AI 서버를 사면 이제 엔비디아 GPU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니게이드도 옵션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파트너십이 쌓이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솔직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퓨리오사 AI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바로 쿠다 생태계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를 기준으로 코드를 짜왔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윈도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것처럼요. 새 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칩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없으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애플이 맥 OS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로 수년간 고생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퓨리오사 AI도 이 벽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이 구도가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장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몇 달씩 엄청난 컴퓨팅을 돌려서 AI를 훈련시키는 작업입니다. 쿠다 기반의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이미 훈련된 AI가 질문에 답하고 서비스를 구동하는 실전 단계예요. 추론은 효율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추론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새로 소프트웨어를 맞춰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 연산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AI 추론에 갖다 쓰는 구조입니다. 낭비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냉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레니게이드는 처음부터 AI 추론을 위해 설계됐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백준호 대표가 직접 말했습니다. GPU가 가솔린 차라면 레니게이드는 전기차라고. 성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는 훨씬 적게 쓴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6,5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에서 13조 7천억 원의 가격 인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기요금 일부는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집 전기요금이 오르는 배경 중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이 구조에서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칩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쯤에서 시장 규모를 한번 봐야 합니다. 전 세계 AI 추론 가속기 시장은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추론 비중이 학습을 추월하는 시점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판이 얼마나 큰 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곳만 합쳐서 2025년 한 해 AI 인프라에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8배가 넘는 돈이 AI 칩과 데이터 센터에 투입됩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단 1%라도 퓨리오사 AI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9세기에 록펠러는 석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유를 팔았지만 진짜 돈을 번 건 석유가 아닙니다. 그는 석유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과 정유소를 독점했습니다. 그게 스탠더드 오일의 실체입니다. 지금 AI 시대의 석유는 연산 능력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연산 능력을 담은 칩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로 독점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록펠러 시대에도 독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파이프, 더 싼 정유 방법이 등장했을 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AI가 만들고 있는 건 더 싸고 더 효율적인 파이프입니다. AI 시대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 파이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퓨리오사 AI를 단순한 AI 칩 스타트업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회사는 AI 전력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가장 정밀하게 대응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서 추론 시장이 분리되는 변곡점이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가 이 기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 변곡점을 먼저 읽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둘, 한국 AI 반도체 펠리스 생태계 전체를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퓨리오사 AI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 레퍼런스를 쌓으면 뒤를 따르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메모리 거인 위에서 펠리스가 꽃피우는 구조. 이 생태계의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합니다. 셋, 2027년 예정된 퓨리오사 AI 상장을 주시하십시오.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이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시리즈 D에서 최대 5억 달러, 약 7,370억 원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장 전 성장 스토리가 계속 쌓여가는 구간입니다. LG 도입, 오픈 AI 시연, 슈퍼마이크로 파트너십, 레퍼런스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폭증합니다.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을 비효율적인 GPU가 먹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처음부터 AI 추론을 위해 설계된 칩으로 동일 성능에서 전력을 42% 줄이고 3년 총 소유 비용을 85% 절감합니다. LG와 오픈AI의 검증을 통과했고 TSMC에서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메타의 1조 2천억 원 인수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성장의 길을 선택했고 2027년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를 엔비디아보다 전기 적게 쓰는 칩 만드는 곳으로만 보면 하수입니다. AI 전력 위기가 심화될수록
추론 전용 고효율 칩 시장의 구조적 기회가 커지고 그 기회의 길목에 이 회사가 먼저 서 있다는 것을 읽어내는 분들이 진짜 고수입니다. 부자는 세상이 변하는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목이 어디인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